매주 이 시간 전해드리는 박대기 기자의 경제대기권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발표된 부동산 규제 완화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오늘도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발표된 규제 완화책. 네. 예. 그러니까 집을 좀 더 사라는 거죠. 거래를 좀 하라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워낙에 규제 완화책이 많이 쏟아져서 폭탄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번 규제 완화책이 주로 겨냥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유주택자도 줍줍입니다. 예. 이 줍줍이라는 말이 길에서 집을 줍는 것처럼 쉽게 산다. 그래서 이제 줍줍이라고 부르는데요. 청약 통장 없이도 집을 당첨받을 수 있는 방법을 줍줍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무주택자한테만 이런 줍줍 물량이 허용이 됐었는데요. 예. 앞으로는 유주택자도 허용이 됩니다. 청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또 1주택자가 당첨이 되면은 기존 집을 팔아야 했던 규제도 없어졌고요. 또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반면에 소득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DSR 규제는 그대로 남겨서 이 빚내서 집 사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주택자라든지 현금 부자가 집 살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이게 이번 대책의 특징입니다. 예. 하지만 정부는 어차피 집값이 안 오를 것이기 때문에 이 특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원희룡 장관의 오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규제를 풀었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리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장관 말도 지금 뭐 이렇게 규제 완화를 대폭한다고 해서 당장 뭐 집값이 오른다거나 혹은 장기적인 어떤 하향 추세가 뭐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읽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그러면은 너무 급격하게 집값이 내려가는 거는 좀 막아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번 규제 완화책을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경착륙은 막아보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가 둔촌주공 일병구하기입니다. 예.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 아시죠? 예, 예. 그 영화처럼 이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든 게 아니냐. 이 일부 신문이 이렇게 풍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풍자적으로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해당 단지도 규제가 풀렸다는 사실을 당첨자들에게 홍보하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물론 정부가 이 단지 하나 구하자고 정책을 내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그렇죠. 네, 예. 하지만 둔촌이 미분양이 될 경우 전국적인 미분양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이 점은 우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해 11월 미분양 주택이 5만 8천 채가 됐습니다. 한 달 만에 10,000채 넘게 늘었는데요. 이런 추세는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박 기자가 아까 이제 정부의 취지를 경착륙을 막겠다 이렇게 네. 이제 해석이 된다라고 얘기했고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경착륙을 막겠다는 게 비단 뭐 미분양 사태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고 네. 도대체 무엇을 경착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미분양이 쌓이게 되면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도를 맞을 우려가 있고요. 예. 만약 건설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은 이 건설업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건설사들에게 돈을 빌려준 그 금융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들도 연쇄 부실이 날 우려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2년간 주택값이 10% 넘게 떨어질 경우에는 앞으로 깡통 전세가 속출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예. 최근에 빌라왕 사건이 큰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 전반에 대한 얘기다 이거죠. 네. 그런 경착륙을 막아보고자 이렇게 규제 완화책을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건데 그런데 과연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예, 뭐 쉽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말해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 키워드로 정리를 했는데 서울로 물음표입니다. 일단 업계는 이번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반등이 당분간은 어려울 거라는 그런 견해가 많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5명에게 물어봤는데요. 그 가운데 4명은 집값이 하향 안정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금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금리 때문에 집값이 내리고 있는 것인데 당분간은 고금리로 갈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우세한 겁니다. 저 상저하고는 무슨 말입니까? 상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는 내리겠지만 하반기에는 반등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 예. 다만 그동안 서울 전체에 내려졌던 규제가 이번에 강남 3구와 용산을 빼놓고는 한 번에 다 풀렸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억눌렸던 서울에 대한 수요가 한 번에 다시 반등을 하면서 지방 집을 팔고 서울을 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분양 같은 경우는 지방이 더 큰 문제인데 예. 이렇게 서울 쪽을 이렇게 대폭 규제를 푸는 것이 맞냐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방이 더 심각하니까 네. 서울 쪽으로 또 수요가 올 수도 있다. 네. 예, 그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착륙을 방지하겠다는 그 취지와는 별개로 집 없는 분들 입장에서 이번 규제 완화책을 좀 본다면 집 없는 분들은 여전히 뭐 서울의 경우 집값이 워낙에 많이 그동안 올랐었기 때문에 여전히 높고 그래서 집을 구한다는 게 뭐 버거운 일이다 이렇게 계속 하소연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예. 이생진망입니다. 이번 생에는 집 사는 건 망했다. 이래서 좀 자조적인 표현으로 지난 집값이 급등했던 기간에 유행했던 표현인데 네티즌들 사이에서 예. 얘기가 됐던 표현이죠. 예, 아직도 이 말을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니 지난 10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여전히 10억 원 정도 선입니다. 84제곱미터가요. 예. 5년 전과 비교하면은 여전히 1.5배 수준으로 비쌉니다. 게다가 고소득자가 아니라면은 DSR 규제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힘들고요. 설령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고금리 때문에 이자 내는 것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때문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책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박 기자가 지금 DSR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네. 예, 물론 뭐 기사에서 많이 나오던 개념이긴 합니다만 잠깐 다시 짚어보고 마무리를 하죠. 네, 예를 들어서 DSR이 40%라고 하면요. 연봉의 40%가 되는 선까지 매년 내는 원리금이 되도록 그 정도 규모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까지만 대출해 준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까지만 원리금이 되도록 대출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무리하게 빚내는 것은 막겠다 이런 취지로 정부가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DSR 관련한 규제는 이번에 손을 댄 거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 주 발표된 부동산 규제 완화책에 대해서 박대기 기자의 경제대기권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예.